자, 어영부영 한 20몇 년의 역사가 쭉 나왔는데 예. 원래 경찰이 꿈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렸을 때는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랐고요, 사실은. 그래서 경찰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셜록 홈즈 탐정소설. 예. 저 안 좋아한 어린이가 누가 있었습니까? 없겠죠. 예. 예. 그 가운데 뭐 꿈은 엄청나게 바뀌었었고요. 음. 대통령을 꿈꿨다가 군인을 꿈꿨다가 뭐 의사를 꿈꿨다가 아마 가장 마지막 청소년기에 꿈꿨던 거는 뉴스 앵커였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늘 네, 매일매일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그 모든 사안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사안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마 제가 청소년기까지 수없이 많은 꿈들을 바꾸다가 가지게 된 마지막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보편적인 청소년기예요. 예. 이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해보고 싶고 다 멋있어 보이고. 네. 그러다가 그런데 경찰대학을 가게 됐죠. 어떻게 가게 됐어요? 글쎄요. 경찰대학을 가는 행위 자체는 네. 거기는 졸업하면서 바로 경위로 임강돼서 경찰을 하게끔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초중고 다 그랬지만 좀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말썽도 많이 부리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요. 그러던 와중에 고3 체력장 그 기간 동안 첫날 저희가 체력장을 마치고요. 둘째, 셋째 날은 자율학습을 하고 예. 선생님들은 운동장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 와서 하는 체육장을 이제 채점하고. 예, 채점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셨죠. 근데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고3 생활에 졸고 자고 축 늘어져 있고 뭔가 우리 친구들에게 활력소를 줘야 되겠다. 이러다 친구 몇 명하고 뜻이 맞아서 그 중에 이제 축구부였던 친구가 체육실에서 그 경기용 화약 있지 않습니까? 화약? 예, 땅 하는 예, 예.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우리 이걸로 뭔가 큰 소리 내는 걸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놀래켜주자. 그래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워낙에 또 장난과 모험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예. 동조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알루미늄으로 된 거. 예. 그 껍데기를 가져다가 그 안에 화약을 넣고 뭐 볼펜심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제 손에서 터지는 바람에 손가락 3개에 살이 다 날아가고요. 아이고. 엄청나게 막 피가 흐르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불장난 하다가 쉽게 말하면 화약 장난 하다가 네. 예.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예. 선생님께서 손가락을 잘라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각오해라 이런 말씀까지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다행히도 이제 어리고 예. 그래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는 바람에 살아나는 바람에 손가락은 절단하지 않아도 됐고요.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다. 그동안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여드리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공부가 중요하냐, 우정이 중요하지 뭐 이런 식의 반항을 많이 했었는데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철들었군요. 뭔가 갚아야 될 텐데 이 어떤 제 속죄를 하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 공무원이시면서 여유롭지 못한 삶이었거든요.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었고 형도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늘 어떤 곤궁한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고 그런 반성의 끝이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드는 대학을 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다. 경찰대 가면 다 국비 장학생으로.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대학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근데 사관학교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았고 근데 친구들이 돈이 안 드는 대학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이제 찾아서 가져와 줬어요. 병원으로. 네. 그 중에 경찰대학이 있었고 경찰대학 소개 책자의 그 표지가 축제 장면이었거든요. 축제? 예. 불꽃 내려고. 그래서 야, 여긴 낭만이 있구나. 그래서 경찰대학을 가게 됐죠, 사실은. 근데 가보니 사관학교 못지 않았죠. 네. 예.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어릴 적 셜록 홈즈를 동경했던 것부터 시작된 그 마음이 남아서 네. 경찰대학 있고 그다음 졸업하고 일선에 가고 계속 경찰이 나의 길이 맞구나. 그래서 그 오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찰대학을 가면서
수사라는 것, 범죄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 나쁜 놈을 찾아내서 응당의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한을 풀어드린다는 거,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렇죠. 경찰대학 수업들 중에서 그런 범죄 수사와 관련된 수업들을 들을 때마다 막 에너지가 불끈불끈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찰대학 교수로 10몇 년을 계시다가 그건 왜 그만두셨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2012년 12월 대선을 얼마 안 남기지 않은 예. 그 때였죠. 12월 16일 날 마감을 앞둔 언론 기고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위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그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오피스텔 문 앞에서 이렇게 그 기대고 있는 사진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어봤더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대선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하는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피스텔 현장에 예. 경찰이 문을 못 열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었죠.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정치 무관심을 넘어서 거의 정치 혐오였거든요. 예.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대학 시절에 경찰대학 있으면서 겪었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와중에 우리 친구들은 밖에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또 잡혀 들어오고, 근데 우리는 경찰대학에서 경찰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과 갈등을 겪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아팠던 것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었거든요. 맞아요. 믿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다, 불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민원 제기 받으면 잘못 없어도 경찰관은 징계받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가까스로 경찰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던 상황이었는데, 위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예, 또다시 진위 여부야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예 그 가볍고 얇은 오피스텔 문조차 열지 못하고 밖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 이게 상징적으로 다가오면서 뭔가 감성적으로 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에다가 올렸죠. 경찰 바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빗발치는 반대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경찰청과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파면 요구 게시글이 올라오고 무수한 댓글이 달리고, 그래서 저는 뭐 감당하겠는데 저 때문에 학교가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이런 비난에 시달리고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서 그럼 제가 그럼 입을 닫고 조용히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옳지 않고,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나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내린 최적의 판단은 제가 경찰대학을 떠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것이 어떤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그런 신분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사안에 대한 제 소신을 밝힐 수 있겠다.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죠. 그게 그 아주 미묘한 상황이었어요. 네. 대선 바로 직전이었고 아주 그 양쪽의 경합이 치열했던 상황이고, 네. 거기에 돌발적으로 터져 있는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하나의 사건이었고, 네.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과 시선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일반 국민들도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경찰대학 교수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충격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미친 파장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 파장으로 결국은 옷을 벗으신 거군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는 전혀 하지 않고요.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된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와중에 발생했던 많은 오해들, 또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 그분들께는 좀 미안한 마음은 늘 가지고 있죠. 어떤 오해가 제일 컸죠? 일단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예, 아니냐? 그리고 은밀한 뭐 미략, 어떤 뭐 공천이나 자리에 대한 보장을 받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장 제일 아팠던 거는 경찰 내부에 있는 그동안 저를 신뢰하고 저와 함께 동료 의식을 가졌던 많은 분들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조직을 배신하고 네, 네. 경찰을 배신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줄타기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많은 분들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오해의 여지를 만들어 드린 데 대해서 많이 제가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앞으로 그래서 뭘 하실 거예요? 꿈은 뭡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은 뭐고요? 지금 세운 범죄과학연구소. 범죄과학연구소 이걸 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요. 저와 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그 꿈을 꾸는 청소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락을 해오고 제가 하는 강의마다 찾아와주고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그 희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글도 써내고 책도 내고 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회도 많이 만들고 예. 아울러 그런 꿈을 꾸는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좀 만들고 싶고요. 어떻게 만들죠? 연구소가 커지면 연구소 취직자를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의 산업이랄까요? 그렇지, 가능하겠네요. 경찰이나 검찰만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피고인이 내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도움받고 싶다. 이때 도와줄 수 있는 민간의 네. 범죄 분석 전문가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그 민간 탐정이 네. 현재 우리는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단히 그 부작용의 우려가 크죠. 하지만 반대로 그런 탐정 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조사, 수사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부작용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면 도입되어야 할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또 도입되면 그 영역에서 하실 일도 많아질 것 같고 네네. 새로운 탐정 양성, 교육 뭐 이런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예. 할 일이 많대요. 네,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경찰, 바른 경찰이란 뭐 하는 사람이죠? 법을 집행하면서 공정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죠. 공정함. 네. 공정함이란 뭡니까? 치우침이 없는 것이고요. 진실, 법, 그리고 균형, 형평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예, 어렵습니다. 안 치우친다는 거, 네, 진실의 바탕을 두고 균형을 맞춘다는 거. 글쎄요, 근데 각자가 주장하는 진실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네, 그 속에 경찰은 항상 자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공정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경찰대학에 있을 때 신입생들이나 학생들 교육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주저없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범죄 피의자로서의 그런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인륜이라는 부분과 반하지 않습니까? 경찰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떤 치우침도 없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엄정한 그런 진실 발견의 잣대와 절차를 투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약자에게는 약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 부분을 보호해 주면서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없다면 예.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면서 공정하게 진실을 발견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는 내가 오늘 무엇을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을까, 어떤 부분을 더 닦아야 할까, 이런 자기 비판을 끊임없이 해야만 가능한 역할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경찰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최선 다하고 있죠. 다만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 공정성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고요.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되겠죠. 특히 일선에서보다는 높은 곳, 그 정책 결정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 그쪽에서 공정함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 많은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가르쳤던 제자들도 많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많은 경찰들 가운데 선배 표창원을 귀감으로 생각하는 후배들이 많을까요? 우리 조직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후배들이 많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반응들을 나름대로 보긴 하는데요.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신의 뜻과 의사를 표현해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옳다고 느끼실까 이런 의문은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표창원 소장 같으신 분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지만 맞습니다. 네. 꼭 있어야 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이제 그 길을 걷는 분들은 물론 다른 분들보다는 힘든 삶을 사시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이 경찰 조직에는 사실 좀 없었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따라올 후배들이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될까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죠. 참 저는 불행한 경찰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경찰관들이 그러한 고민 갈등을 느끼지 않는 오직 자기가 맡은 업무, 법과 범죄 그리고 무질서 상황에 대해서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도 없어지는 세상 빨리 좀 만들어지길 바라게. 아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 함께 만났습니다. 이렇게 묻네요. 공정함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